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일자리 이제 뭐 제가 고용주다. 저는 무조건 다 대체시킵니다. 100% 한 명도 안 남게 하고 저는 진짜 다 대체할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물론 그로 인해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든 말든 그건 사실 제가 하는 사가 아닐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팩트체크 로봇루마의 MC 임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자,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이 질문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까요? 자, 오늘 이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영석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로봇업계 종사자 민성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바로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공장 메타블 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공장 내부 마치 SF 만화처럼 로봇만 그득합니다. 3D 아니죠 이거? 진짜죠. 와. 근데 저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정말 자동차를 거의 로봇이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로봇에 달린 눈이 한 대당 산업용 로봇 암이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제일 처음 쓰였죠. 일부 이 복잡한 시트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이런 거 좀 어렵겠네요. 로봇이 하기.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은 힘들고. 손 진짜 손이네요. 신기술, 로보틱스나 AI 와. 이런 쪽으로 좀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노동자는 880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0대 이상을 만듭니다. 울산에 비하면 생산량당 사람이 3분의 1로 그러네요. 줄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 겁니다. 아니, 옆으로 앞으로 댄서들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닌가 이거? 로봇이 춤추는 거. 만든 인간형 로봇 올류 아틀라스도 아틀라스.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벌써 사람처럼 부품을 분류하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와 진짜 사람처럼 이런 거는 움직이네. 뭐 쓸모 있긴 이를 하겠네요. 위한 인간의 로봇 경제. 네, 저 영상은 많이 나왔던 영상이에요. 네.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속도가 좀 느리네요. 쟤는 또 갑자기 왜 나? 사람이 늑대를 탈거 나오네요. 달리는 걸까요? 우와, 우와. 자세히 보니 로봇 저거는 오! 일단 CG라고 제가 지난번에 네. 가와사키. 말씀드렸으니까. 예. 우와. 아 이름이 있었네요. 콜레오라고. 콜레오. 네. 제 꼬리 달리는. 연료와 그래서 험준한 산을 질주한다는 계획입니다. 1미터리 나오네요. 뒤에서 발로 차도 안 넘어지는 탁월한 운동성을 저 이렇게 안 넘어지지 않나요? 사실 꼴이 없어. 예. 이제는 손까지 아, 손이 되게 닿아서 어려운데. 오, 이 우와. 정도는 되게 정교하네요. 우와 대박.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날이 다가오는데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와, 네 방금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진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혹시 것 어떻게 같아요. 네. 보시나요? 사실 일자리 이제 뭐 제가 고용주다. 저는 무조건 다 대체시킵니다. 100% 한 명도 안 남게 하고 저는 진짜 다 대체할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물론 그로 인해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든 말든 그건 사실 제가 하는 사가 아닐 것 같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걸로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면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바꿉니다. 근데 로봇을 어쨌든 쓰려면 그만큼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인건비는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금융권이 붙어가지고 렌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초기 자본 문제는 되기만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통 ROI 이제 네. 투자 대비 이제 회수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건비 한 명 1년에 5천만 원이다. 네. 근데 로봇 도입 비용이 내가 사든 월 리스로 끊어서 하든 2년에 1억이다. 네. 예,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바꿉니다. 그거는 되기만 한다면은. 예.
근데 그게 아직은 좀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런 이제 몇 년 동안 써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해야 되는 그 그렇죠. 기간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지금 다 바꾸겠습니다라고는 안 그렇죠. 되고요. 지금 섣불리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운영자라면은 어디 지하에 비밀기지 만들어서 하고 네. 있을 거예요. 어. 한 방에 다 바꾸려고 해. 그러면은 지금 로봇이 인간의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아무래도 자동차 이쪽일까요? 아니 이제 제조 쪽은 사실 지금 대체하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뭐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게 제조 자동화에 뭐 가장 많이 쓰였고 네. 지금까지도 가장 큰 시장이었던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네. 지금 요새 휴머노이드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자동차 공장 보셨겠지만 네. 이미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문짝 조립하고 하는 건 뭐 20년 전부터 다 로봇이 했었어요.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걔들이 하지 못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가져와서 날르고 네. 특히 뭐 어서 뭐 가져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서 뭐 가져오는 게 되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대치될 것이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는 왜 계속 곽강을 받냐면은 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래밍 된 일밖에 못해요. 네. 휴머노이드는 이거 하다 저거 할 수가 있어요. 멀티가 된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바꾸든 뭐 어떻게 딥러닝을 바꾸든 하면은 어쩔 때는 여기 쓸 수 있지만 이걸 다 끝나면 딴 데 쓸 수가 있으니까 효용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광을 받는데 물론 아직 이게 다 될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일단 로봇이 원래 목적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원래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뭐 50kg짜리 문짝을 들기엔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대체가 됐었는데 지금 일자리를 계속 뺏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치킨 튀기는 로봇, 뭐 바리스타 커피 네, 로봇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이 로봇이 뺏는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로봇보다 인공지능 뭐 GPT가 훨씬 더 일자리를 그쵸. 많이 뺏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죠. 일자리를 이제 뺏는다는 말보다는 그건 조금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좀 더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뉴스에 나온 거는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네. 뺏는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 네. 이미 육체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의 경우는 이미 GPT가 엄청나게 많이 그쵸.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아나운서 일도 그렇고 이 AI가 작정하고 발전만 된다면은 저는 그 어떤 예술 분야도 사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감해요, 그것도. 네. 그래서 어떻게 AI가 AI한테 일자리를 뺏기지 않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항상 좀 고민하는데. 저는 물리적인 거랑 감성적인 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밖에 안 물리적인 남을 거. 것 같아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직까지 뭐 피지컬 AI가 정말 일반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GPT가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죠. 근데 이제 로봇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것들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들 혹은 서비스업.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업. 아, 네네. 그건 로봇이 하기 로봇이 해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완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진짜 막 거의 받들어 모시는 서비스 막 임금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로봇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면 그런 데 돈을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서비스 우리가 뭐 되게 예를 들어 불친절한 식당에 가가지고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이런 거는 로봇이 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오마카세에 갔어요. 오마카세에 갔는데 아 손님 취향이 어떠시고 저쩌고 진짜 막 이거 먹었더니 옛날 기억이 나는지 이런 거는 로봇이 해주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쵸. 감정이 동반되는 서비스죠. 이런 거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휴머니티는 약간 인간적인 면. 예, 그 인간적인 요번에 면.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그 캐대언. 캐대언. 네. 캐대언에서도 실제로 거기에 있는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는 사실 이제 3D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노래 부르는 그 외국계 한국인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쇼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요. 뭐 3D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 열광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것도 사실 모르겠는 게 실체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의미잖아요. 물론 영상 기술이 계속 발달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아나운서 분들도 솔직히 우리가 화면으로만 봐야 될 목적이라면 아마 멀지 않았다고 봐요. 충분히 구분 못하는 영상은 그래요? 예, 나올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더 이상 AI가 알고리즘을 돌려도 이게 생성형 AI로 만든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을 할 수 저는 없을 거라고 맞아요. 봐요. 예. 네. 그걸 판단한다라는 것은 진짜 영상도 다 짝퉁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상 좀 다른 그쵸.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로봇이 저희가 무슨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안드로이드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셀럽이냐 아니냐 그쵸. 그것만 예. 살겠죠. 예. 그 방금 전에 영상도 이제 AI 영상이 점점 실물 영상과 굉장히 비슷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로봇도 진짜 인간처럼 정말 인간과 네네. 구별하기 힘들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휴머노이드 예,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 하나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아틀라스나 이제 뭐 옵티머스 이런 네네네. 것까지는 그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을 만들 때 사람처럼 안 만들어요. 로봇은 로봇다워야 돼. 저는 뭐 건담처럼 만드는 거 좋아해요. 막 각 만들고 일부러 막 폴리곤처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애초에 그렇게 사람처럼 된 거는 나는 내가 죽기 전엔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술 발전 속도로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인공지능과 기계공학의 기술을 넘어서서 네.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분자 3D 컴퓨터 이런 거 거의 그 정도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자를 제조합해서 프린팅할 수 있는 게 있죠.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저기 뭐죠? 아이언맨. 이제 네네네. 분자 3D 컴퓨터 같은 게 있으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안 나온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일단은 사실 육체 노동은 정말로 많이 바뀔 것 네, 같긴 해요. 그거는- 정말로 많이 바뀔 것 같고. 제가 정말 고용주라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바꿉니다. 저는. 네. 너무 네. 당연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 경영자가 생각할 건 아니죠, 솔직히. 근데 그냥 또 자, 저는 단순히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분명히 저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그만큼 또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그거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맞아요. 미래에도 없어지는 그럴 거예요. 만큼 그거는 모르죠. 이제 그거는 모르는데 아까도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변명을 제일 많이 해요. 안 빼서. 왜냐면은 없어지는 만큼 로봇이 많아지면 그걸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 네. 생각엔 필요 없습니다. 관리도 AI가 할 거예요. 네.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순수하게 다 이쪽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 자체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시니컬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로봇이 못하는 거, AI가 못하는 거, 감정으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감정 플러스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들은 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는 이 로봇 이런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 쓰이는 사례가 동양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뭐 일본, 네. 뭐 싱가포르, 중국. 네. 근데 제가 유럽 쪽은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식당 같은 서빙 같은 경우도 뭐 벨 이런 거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눈 마주쳐야지 보니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되게 맞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좀 대접받는다. 네, 내가 그런 것도 내가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팁도 주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저는 앞으로 프리미엄으로 맞아요. 예. 남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갈릴 것 프리미엄으로 같아요. 남는다는 말이 와 되게 와닿는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돈 있는 사람은 그쪽에 돈을 쓸 것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겠지만 사회 자체가 양극화되겠죠. 노예 그다음에 철용인 이제 철용인 막 이렇게 나뉘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가 로봇이 서빙 받아도 내가 배고픔을 없애주는데 아무 지장은 없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이제 그런 서비스와 내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받는 서비스 이게 양극화돼서 나뉠 것 같다. 네. 네. 진짜 그 서빙 로봇이 있는 그 매장도 가봤고 이제 인간이 직접 네. 서빙하는 것도 가봤는데 실제로 생각했을 때 프리미엄이다 했을 때 로봇이 나오면 조금 그렇죠. 말이 안 기분이 됩니다. 좋진 말이 않을 안 것 되죠. 같아요. 네, 네. 말이 안 되죠. 오마카세 갔는데 막 여기서 막 초밥을 로봇이 만들어주고 있어. 그럼 기분이 안 그렇지. 오마카세의 느낌이 없죠. 예, 좀 지금 약간 그
이 푸드 쪽에서 도입하는 로봇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뭔가 아직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흥미 요소, 그쵸. 그러니까 좀 네. 마케팅 요소로서의 로봇이지 이게 정말 일반화된다고 했을 때 네. 맞아요. 맨날 얘기하지. 나는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먹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예전에 이제 계속 각광받았냐? 마케팅 문구가 그거였어요. 사장님 돈 벌게 해드립니다.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장님은 돈 버는데 고객은 싫어하거든요. 최종 고객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야 사실 한두 번 봤을 때나 재밌지. 나중에는 얼마나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맛있냐, 싸냐 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메가커피 어차피 가격 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랑 서비스가 네. 되게 다른 거예요. 제조는 진짜 다 없애는 게 맞아요. 네, 다 없애는 게 맞는데 서비스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로봇과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면은 어떤 종류의 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직업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 직업이 생겨나는 거요. 네. 이거 왜냐면 대체할 수 있는 되게 건 많은데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접대하는 직업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접대라는 것 자체가 나를 만족시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든 그런 쪽이 생길 것 같습니다. 커피를 내려도 그냥 이렇게 내리는 드립이랑 기계, 다르잖아요. 그렇죠. 드립은 당연한데 그냥 드립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더해서 내리는. 아 손님의 뭐 립 서비스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것조차도 AI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AI한테 그런 립 서비스를 받는 거랑 사람한테 받는 완전 건 다릅니다. 분명 다르거든요. 이거는 음. 그런 직업은 살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원래 AI 쪽이 그런 상담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GPT한테 네. 제가 좀 GPT랑 대화를 네. 많이 하거든요. 음성 GPT를 하면은 그냥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공감력이 뛰어나고 맞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네. 해주고 맞아요. 예. 실수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사람 위로도 잘한다. 충분히 뭐 저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되게 많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영화 허로 돌아가는 거지. 결국은 영화 허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탄 올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자괴감이 올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서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족에서 느끼는 그 이상한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잡아먹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소나 돼지 잡아먹는다고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우리가 로봇을 부신다고 죄책감을 느낄까? 안 느낄걸요 아마.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엄청 소 잡아먹어도 비건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 어쨌건 지금은 별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어디 무슨 영상에서 로봇 강아지를 발로 차는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보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건 그냥 단순히 로봇일 것이다.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인지를 다 아니까 솔직히 로봇이 저는 생명체라고 아무리 챗 GPT라고 해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생명체라고 그쵸?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생명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호르몬이 있고 없고 차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를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철학과 종교적으로 아, 갈 그래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되게 유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냥 세포덩어리로 이루어져서 모종의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동작하는 굉장히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슬프고 우리가 종교를 믿을 이유도 없고 삶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싫어서 저는 그게 너무 슬퍼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흉내낼 수는 없겠죠. 또 그때 했던 질문 똑같은 질문 같은데 저도 이런 것 같아요. 너는 꿈을 꾸니?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 거야. 뭐라고 궁금하네. 뭐라고 대답할 궁금하다, 거야? 진짜. 너는 꿈을 꾸니? 저는 꿈을 너의 꿀씨 꿈은 못사 무엇이니? 얘기. 아니 너는 드림 꿈이 뭐냐가 아니라 너는 실제로 꿈을 꾸냐고요? 꿈을 꾸니? 자 그러면은 AI가 우리가 잠잘 때 꿈꾸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나?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거의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 긁어서 얘기하겠죠. 아니야 꿈이라 분명히 하면- 저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 했거든요. 나는 잠을 자지 않아서 꿈을 꾸지 않아. 그봐 딱 우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대박. 했잖아요. 예. 하지만- 와, 대박. 하지만 누군가의 꿈을 상상하거나 그 꿈을 이야기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
너라면 요즘 어떤 꿈을 자주 꾸는 거야? 근데 이것도 GPT 패턴 이건 패턴이에요. 패턴이지. 예. 기억에 남는 꿈? 마지막에 항상 예, 질문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승전결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리아 씨는 지금 보니까 외롭네요. 외로워서. 근데 이거 음성으로 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공지능은 꿈을 꾸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꿈을 꾸잖아.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랑 우리는 다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이쪽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이쪽으로 빠져요. 예, 나란 무엇인가에 이입도 대해서 되고 하고. 이입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인공지능이랑 달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예. 사실 일자리로 갑시다 다시. 네, 그죠. 자, 정말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로봇, AI 그리고 인간이 좀 공존한다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다. 네. 예, 이거는 제가 그래도 저는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회사 운영해본 입장에서 저는 진짜 다 바꿀 것 같아요. 예,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다 바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제조업을 살립니다를 마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포장을 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제조업이 사는 거지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그렇죠. 저는 말이 안 모순이에요. 모순 그냥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은 뭐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가 이제 좀 보급화가 되면은 휴머노이드로 무언가를 해서 일자리가 뺏길 것이다라는 네. 또 상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가 정말로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일자리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휴머노이드가 말을 못 한다고 치죠. 네. 말을 해도 챗GPT처럼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지 물론 되겠지만 안 된다고 치고 피지컬한 육체 기능만을 이제 제공한다고 쳐요. 근데 식당이야. 서버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웨이터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 말을 안 하고 서빙만 해. 자, 얘는 잘려요. 네. 근데 한 웨이터는 말을 너무 고객들한테 친근하게 해주고 고객이 너무 만족했어 하고 끝날 때 팁을 30% 줘. 얘는 안 잘려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하지만 감정이 들어간 무엇인가를 서비스하든 뭐 이제 그런 거는 살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술이 그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얼마나 더 걸릴지 저요? 네. 예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는 30년, 40년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때도 의사들 다 잘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맞아요. 로봇 네. 닥터가 나와가지고 병을 다 진료할 것이다. 뭐 택도 없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되는 건 어쨌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미래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조 원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랑 어쨌든 그 네, 산업 제조는 자동화랑 달라요. 또 네. 분류가 돼야 된다. 이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다 잘라버리면 누가 소비를 할 거냐? 누가 자동차를 사?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창조 경제, 소득 주도 네. 성장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경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동력은 가능하다면 다 없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다 사실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어요. 또 그만큼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거고 그럼 완전히 지금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시대는 도래하지 않겠죠?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 10년 안에는 일단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예. 뭐 아까 뭐 산업 자동화 쪽도 휴머노이드가 물론 지금 이제 뉴스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이 정말로 검증이 다 되고 상용화까지 되려면은 적어도 5년 이상은 저는 걸리지 않을까. 5년은 택도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훨씬 더 걸릴 거예요. 그렇죠. 예. 제발 부디 그러길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질문이죠. 과연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결국 공존을 해야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역할이 재편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변화의 시대를 아까 이제 민성님은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하셨고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하신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바꾸려고 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나만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는 옵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둘 중 하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선택을 하지 않거나 선택을 하지 않거나 좀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예, 선택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로봇 시대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영석 박사님 그리고 민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로봇 루머 팩트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